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있다면 알고 싶으신가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조문객들을 보내고 이제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엄마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에는 엄마의 옷들이, 화장대에는 엄마가 쓰던 립스틱이, 침대 옆 탁자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잠깐 나갔다 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참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엄마의 손때 묻은 물건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른, 아마도 수십 년은 된 것 같은 봉투. 그 위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단 5글자.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서도 엄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이걸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언제 쓴 걸까요? 왜 숨겨두었을까요? 봉투를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잉크가 번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이 편지를 쓰면서 울었던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너에게 미안한 일이 하나 있는데 너희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했습니다. 집에 아버지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고 아버지의 유품도 전혀 없었어요. 물어보면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정리했다고만 하셨죠. 손을 떨며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신단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엄마가 사실을 숨겨왔던 거야. 순간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살아계시다고요? 그럼 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우리를 떠났어. 내가 3살 때였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우리를 버리고 떠났단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요? 그래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신 거였어요? 그 힘든 세월을 혼자 어떻게 버티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어. 아버지가 떠난 데는 엄마에게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챕터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엄마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지. 하지만 엄마에게는 병이 있었단다. 우울증이라는 병. 지금이야 우울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달랐어. 정신병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시절이었지. 내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는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 너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지. 때로는 너를 안고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고, 때로는 너를 보는 것조차 두려웠어. 아버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엄마는 자꾸 아버지를 밀어냈어.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엄마 때문에 너와 아버지가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 편지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니.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끔찍한 실수를 했단다.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날이었어. 너를 유모차에 태워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유모차가 길 쪽으로 굴러갔어.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너를 구해줬지. 하지만 그 일로 아버지와 크게 다퉜어. 아버지는 당신은 정말 미쳤어.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 라고 소리쳤고 엄마는 그래 나는 미쳤어. 그러니까 당신들 없이 살게 해줘 라고 말했지. 아버지는 정말 떠나고 싶었을까? 아니야. 엄마가 떠나라고 했어. 매일 밤 당신과 아이는 나 없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지. 결국 아버지는 지쳐서 떠났어. 하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많은 돈을 남겨줬고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아버지는 너를 보고 싶어 했어. 연락하고 싶어 했지. 하지만 엄마가 막았어. 딸아이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 거야. 차라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려주는 게 나아. 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지금도 모르겠구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다음 며칠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어린 시절,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슬픈 표정으로 하늘나라에 계셔라고 대답하시던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계실지 모르죠. 저를 궁금해 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새 가정을 꾸리고 저를 잊으셨을까요? 엄마는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요?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엄마도 아프셨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제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평생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셨대. 친구는 깜짝 놀라며 물었죠. 그럼 지금 찾아볼 거야? 순간 멈칫했습니다. 찾아야 할까요? 아버지를. 하지만 무서웠어요. 만약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죠? 만약 아버지에게 이미 다른 가족이 있고 저는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배신한 것 같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을 파헤치는 게 옳았을까요? 밤마다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목했어요. 딸아,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달라는 게 아니야. 다만 용서해 주길 바랄 뿐이야. 엄마도 많은 실수를 했지.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진실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여기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야. 지금도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어.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으니까. 주소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찾아가기로. 아버지가 살고 계시다는 작은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 거리였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갔습니다. 작은 주택가의 한 집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보여드리며 물었어요. 혹시 여기 살으시는 분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이사 왔어요. 이전에 누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친절하게도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죠.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그런 석양이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셨어요. 혼자서 우울증과 싸우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면서, 세상의 편견과 싸우면서, 하지만 완벽하지 않으셨죠. 실수도 하셨고, 거짓말도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모든 선택 뒤에는 저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떠나셨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다는 건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뜻이잖아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도 없죠. 하지만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진짜일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속삭입니다. 엄마 무덤 앞에서 혹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엄마, 인생은 신비 그 자체네요. 엄마의 선택을 다 이해할 순 없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진실보다 깊은 건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보다 깊은 건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